네, 반갑습니다. 성화재 투자 나침반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핵심 종목들 좀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먼저 잡아드리면요. 어제와 이어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이 비교적 약 1%대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 시장,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탄탄한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 투자 경고 상태로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가 차단이 되면서 수급이 꺾이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되면 위탁 증거금도 100% 써야 되죠. 신용 매수도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SK하이닉스는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는 펀더멘털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체력이 회복됐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41.8%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더 이상 보정을 받을 명분이 없다라는 쪽에 매수세가 좀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게다가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AI 버블론 때문에 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좀 눌림세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서프라이즈, 게다가 HBM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고가, 최고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급이 우리 증시에도 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나,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만 풀려라, 내가 적극적으로 신용가에 있어서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전략들을 좀 일부 같이 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추격 매수를 잡아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업황의 수혜를 좀 더 추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응하는 이유 중에 큰 재료 중에 또 하나가 이 바로 HBM4에 대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뒤처졌다. 점유율도 뒤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 위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4 단순히 OK 사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건 좀 서프라이즈하다라면서 내년에 유의미한 물량들을 좀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엔비디아에서 찬밥 신세였던 삼성전자가 HBM3가 아니고 HBM4에서 유의미한 성적표를 갖고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HBM 시장에 대한 훈풍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소캠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 소캠에 대한 재료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시장의 평가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확실히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가 크고 아무래도 이제 교체 주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소캠2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HBM4에 이어서 소캠까지 삼성전자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재료도 너무 좋겠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꾸준히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외인들의 수급도 매우 중요하게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환율이 1,480원대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고환율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건 외국인들이 고환율에도 우리 시장을 사준다라는 것. 이게 또 하나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 지금 1,480원 시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 4일 정도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장의 매크로 지표가 어느 정도 이 소화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한국 증시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환율,
이미 환율은 피크를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1,480원대에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샀다가 만약 환율이 조금 안정화돼서 한 1,300원대까지만 내려오게 돼도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10% 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환율을 고점으로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여러분들이 꾸준히 추적하시면서 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연속성이 있는지 계속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리뷰하고요. 오늘의 핵심 종목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0일 날 제시드렸던 종목인데요. 3차 목표가 52만 원 깔끔하게 달성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가져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을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잡아드렸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일단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등에 업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서는 내년에 있을 미국이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이 내재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그 1번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신고가 영역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 흐름들을 잘 맞아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의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뭐 비중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비중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차 목표가 56만 원까지 상향해서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눌림자리 그리고 박스권에서의 매수를 잡아보자 두산 로보틱스를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도 계속 연속적인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투자 나침반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신고가 흐름이 나왔고요. SPG는 심지어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그 흐름을 뒤이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아시던 때는 뭐 기계 팔을 만드는 그냥 뭐 공정 로봇이다, 로봇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최근에는 AI 반도체의 황제인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이 로봇 안에 뇌를 심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죠. 그러다 보니까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빠르게 발을 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발표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CES 2016 혁신상까지 받으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고 AI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한테서 하나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하지만 이게 어닝 쇼크가 나오고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이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바로 미국에 대한 법인 그리고 미국의 로봇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시장에 대한 행정명령, 미국의 행정명령을 좀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미국 로봇 행정명령에 대한 수혜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미국의 법인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로봇 시스템 관련 종목을 기업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의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하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에 미국 로봇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CES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 지금 박스권에서의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95,000원, 손절가는 7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오늘 저녁 8시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립니다. 링크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 통해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시템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